우리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존재인데요. 허울만 있을 뿐 그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어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5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결정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경력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복직 이후에 회사에 본인의 자리가 고스란히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한 휴직임에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육아는 여자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고 아빠랑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애착관계 형성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침부터 뭐 자기 전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아이한테도 좋고 아빠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독박육아, 또 황혼육아 이렇게 육아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 걸 보면 얼마나 육아가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를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누군가는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남편들의 육아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휴직에 나서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여 공동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해도 그림의 떡인 남성 육아휴직,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올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89,600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수치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은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지만 사회적 인식 속에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성 육아휴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약 10만 명이지만 이 중 남성은 약 1만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증가한 숫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제 노동자의 수,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난다는 것, 남성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뭐 워낙에 이제 근무 시간 길고 그다음에 직장 문화가 그렇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적고 사용보장 제도가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는 남성의 상당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BBC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쓰는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도이며 이 역시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그들만의 육아휴직 향유가 계속된다면 이 제도는 결국 소수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자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다는 키즈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남성 육아휴직을 내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이를 돌보는데 상황은 어떤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카페는 대부분 엄마와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육아를 하는 아빠라면 친숙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즈 카페에 보면 보통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네. 혼자 이렇게 있으시면서 뭐 이렇게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뭐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선 건 없고요. 그냥 뭐저 나이 때 여자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재밌고 하니까는 뭐 대체적으로 뭐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남성이 육아휴직 내는 것 자체가 우선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선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고 하면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낼 수 있는 육아휴직인데도 이제 육아휴직에 내고 나서 본인의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문제고, 경력 단절 이후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1일부터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일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3일의 유급 휴가가 10일로 늘었고,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에 5일분의 휴가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아 가사 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보편화하기 위해 맹성규 의원은 만 3세 전까지 남성 육아휴직 한 달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성 역할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 육아에서 혼자 독박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회가 함께 더불어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생각을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성 육아 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통상임금의 67%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육 책임을 엄마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인센티브를 실효적으로 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열심히 주면 뭐 입찰에서 좀 유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이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단순히 한 가정의 필요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출산이나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 전까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